대단원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것의 실수 부분이 0일 때 실수 x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먼저 복소수를 살펴볼까요? x는 실수고요. 그리고 i가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i가 없는 부분이 실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0이 됩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는 0이고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4가 0이고 따라서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합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물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직접 구해도 되지만 우리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요. 여기에서 바로 마이너스 5라고도 구해줄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전개한 식이 a 플러스 bi일 때 실수 a, b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를 전개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죠? 분배 법칙이라고 그냥 곱하기를 절대 해주면 안 돼요. 우리가 루트가 있을 때 루트 안의 값이 양수일 때만 곱하기 법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먼저 i로 분리시켜 줍니다. 루트 마이너스 1은 i니까. 그리고 루트 5 마이너스, 자, 루트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얘는 루트 8i가 될 거고요. 즉, 2루트의 i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분배 법칙 시작할까요? 그럼 루트 10i. 자, i와 i가 만났어요. 그럼 i제곱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다시 만나서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루트 2, 루트 2가 곱해지니까 2겠네요. 그래서 4가 나옵니다. 자, 얘가 a 플러스 bi와 같다라고 했으니 a는 4가 되고 b는 루트 10이 되겠죠. 전개만 잘 해주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거 반드시 어떻게 해라? i를 바깥으로 독립시킨 후 곱하기 계산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 명심하세요. 3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두 근? 그럼 근의 공식으로 한번 구해볼까? 걔를 구한 후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을 한다.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공식이 하나 있어야 해요. 자,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공식 어떻게 되는지 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자, 이게 딱 떠올라야 합니다. 그럼 이걸 왜 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알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 나오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3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알파 베타를 구하지 않고 얘네들의 합과 곱을 가지고서 이 식을 변형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있어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자, 머릿속에 한 번 더 떠올려 볼까요?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건데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전개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그대로 쓰고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대신에 이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알파 베타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었고요. 그럼 다 대입을 해볼게.
자, 그러면 얘는 1의 제곱에서 9를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을 구했으니 여기에서 3알파 베타를 빼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베타 값이 3이니까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라 마이너스 17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차 방정식을 풀 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공식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할 때 실수 k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우리 문제를 좀 찬찬히 볼까요? 2차 함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x제곱 앞에 개수가 k라고 나왔네요. 2차 함수라는 건 2차 항이 존재해야 2차 함수라고 말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일단은 k 값은 절대 0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요. 이 그래프와 직선이 접한다라고 했어요. 자, 접하는 건 어떤 거예요? 2차 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으면 접하는 건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는 걸 우리가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2차 함수와 직선은 교점이 한 개 존재합니다. 자, 교점이 한 개 존재한다. 우리 어떻게 하죠? 네, 2차 함수와 이 직선이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x값이 하나인 중근이 존재하는 거겠죠? 자,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k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2x 플러스 1. 두 개가 이렇게 같아질 때, 자, 이항 해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6x 플러스 k 플러스 2는 0. 자, 얘가 교점이 하나예요.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가진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직접 판별식 적용해줘야겠죠? 자, 이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우리 4분의 d 씁시다. 계산을 간단하기 위해서. 자, B'의 제곱 해주니까 9 마이너스 AC K200 K 플러스 2가 0이어야 하고요.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9는 0입니다. 즉,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9는 0이에요. 자, 이 K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K값 구할까요? 자, 1차항의 개수 또 뭐예요? 짝수죠. 그래서 우리 짝수 공식 써줍시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플러스 9.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당연히 여기서 구한 K값은 0이 아니니 K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다. 이렇게 두 개의 K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입니다. 2차 항의 개수가 각각 1, 마이너스 1인 두 2차 함수 y는 fx, y는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자, 그러면 영어만 문장을 끊어 읽는 것이 아니라 수학도 문장을 끊어 읽어야 합니다. 자, 먼저 2차 함수가 있나 보다. 그럼 2차 함수가 진짜 이렇게 두 개가 있네. 그런데 fx는 2차 항의 개수가 1이랬어.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겠는걸? 그래서 요렇게 아래로 볼록 얘가 fx가 맞네. 그 다음에 gx는 최고차항의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위로 볼록. 이게 gx구나. 여기까지 딱 인지하면 돼요. 자, 그때 방정식 두 개가 같아지는 두 실근의 차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fx랑 gx가 같아지는 점을 한번 볼까요? 여기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같아요. 자, 같아지는 실근이라는 것은 x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하나는 안 해요. 6이라는 게 두 개 만나는 점의 x좌표예요. 근데 또 다른 이 점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점은 도대체 x값이 얼마지? 모르네.
그러면 수식으로 풀어야 하겠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fx가 어떤 함수인지를 좀 살펴볼까요? fx는 이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고요. 자, fx를 살펴봤더니 아래로 볼록인 이 함수예요. 자,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은 2와 6이죠. 그래서 fx는 x-2, x-6입니다. 자, 그렇다면 gx는 위로 볼록 함수였죠? 그래서 위로 볼록 함수를 다시 한번 눈으로 봤어요. 아, 만나는 점이 -1과 6에서 만나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앞에 써주고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fx랑 gx가 어떻대요? 같대요. 그러면 주어진 대로 식을 써주는 거예요. 아, x-2, x-6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x-6.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의 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거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식을 풀 때, 식이 나왔다. 그럼 보통은 막 전개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전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개하지 않고 얘를 식을 다 만든 다음에 묶을 수 있는 건 묶어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빨라요. 자, 먼저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해 보도록 하죠. 그럼 x-2, x-6 플러스 x 플러스 1, x-6은 0인데요. 공통으로 x-6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를 합쳐서 넣으면 되겠네요. 2x-1은 0입니다. 따라서 두 근이 x는 6 또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실근의 차를 구하라고 했죠. 6 빼기 2분의 1이네요. 그럼 6-2분의 1은 2분의 11.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식이 주어졌다고 일단 전개부터 해야 돼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는 거. 그래야 계산에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사이에 1이 있을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어진 건 뭐냐면 2차 방정식이 있고 두 실근 사이에 1이 있대요. 그럼 우리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주어진 조건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두 실근이 있는데 실근 사이에 1이 있대요. 일단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 플러스 4라는 2차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래로 볼록이고요. 두 실근이 있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죠? 1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 지금 여기다가 1을 그려서 가운데 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1이 여기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두 실근 사이에 1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에 그려도 상관없어요. 요 안쪽에만 있으면 되겠죠. 자, 그때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때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2차 함수가 반드시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어야 그 사이에 1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따질 수 있는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만 따지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다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인데 1의 위치가 다 제각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여야 하냐면 요 가운데에 있는 모양의 그래프여야 돼요. 어떤 조건을 더 추가해야 이 모양이 나오게 될까요? 자, 이 함수는 x가 1일 때 함수값이 어디에 있냐면 양수예요. 위쪽에서 만나죠? 이 1이 두 근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로 1일 때 함수값이 어때요? 양수예요. 그런데 두 실근 사이에 1이 있을 때만 1일 때 함수값이 어때요? 음수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붙여주는 거예요. 이 함수를 y라고 두지 말고 fx라고 둔다면 f1 값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요거에만 맞는 그래프로 딱 한정 지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도 0보다 크고 F1도 0보다 작다라고 풀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판별식을 하지 않아도 답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왜냐면요. F1 값이 음수다라고 했어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형태의 그래프인데 어떤 함수 값이 음수가 되는 x가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은 그래프가 붕 떴을 때는 x가 1일 때 음수가 존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또 얘가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어떤 값에 대해서 함수 값이 음수가 되는 점이 존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거든요. 자, 어떤 하나의 x값에 대해서 함수 값이 0보다 작은 게 나오는 경우는 무조건 이 케이스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굳이 계산하지 않고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 이게 헷갈리는데 난 1번, 2번 조건을 다 따지고 싶은데 다 따지셔도 됩니다. 그래도 답은 동일하게 나와요. 그런데 계산을 좀 더 간편하게 하고자 조건 두 개를 봤더니 F1이 음수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더라. 그러니까 얘는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F1 값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1, -3, -a 플러스 4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a는 -2가 되고 a 값은 2보다 크다. 그래서 a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 6번은 계산을 하는 것에 비해서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굉장히 어려운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선생님 가르치는 학생들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조건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한 거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x값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2차 함수의 최대값이 11이다. 이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네요. 자, 범위가 주어졌을 때 최대값 찾는 거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네, 꼭지점을 꼭 판단을 해 주어야 하죠. 그럼 먼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완전 제곱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3으로 나서 x-1의 제곱 플러스 2가 나왔어요.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x가 1일 때 y값이 2고요. 여기에서 꼭지점을 갖는 이런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냐면 2부터 k까지예요. 그러면 2가 여기쯤 있을 것이고 k가 여기쯤 있겠죠? 자, 이 구간에서 최대값이 11이다. 언제가 최대인가요? x가 k일 때 최대죠. 네, 이 구간 안에 축이 없기 때문에 축으로부터 먼 값이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에다 k를 대입해주면 x에 k를 대입해야 되죠?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11이 되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0이다.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면 2 마이너스 4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4가 되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거 k는 2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k가 2보다 크므로 k는 얼마다? 4다 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4차 방정식을 푸시오. 자, 여러분 4차 방정식 어떻게 푼다라고 했죠? 네,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함수는 반드시 조립제법을 해줘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조립제법은 어떻게 하죠?
때 상수항을 잘 보고 얘네들의 약수를 찾아서 얘는 약수가 너무 많아요. 이 중에서 어떻게 나오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12까지 있는데요. 자, 하나씩 대입해 볼까요? 먼저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12. 0 되네요. 그래서 1로 조립제법 한번 할 거고요. 한 번 더 해야 하는데 왜냐면 4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립제법 2번 해줘야 하죠. 자, 뭘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1, 마이너스 9, 플러스 4, 플러스 12. 이거 안 되네요. 그럼 땡. 마이너스 1 안 돼요? 그럼 2 대입해 볼까요? 2의 4제곱 16, 마이너스 4, 9, 36, 마이너스 2, 4, 8, 플러스 12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계산해도 28이니까 마이너스 값이라서 안 되네요. 그럼 제발 마이너스 2는 되기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16, 그 다음 마이너스 36, 플러스 2, 4, 8, 플러스 12죠. 봤더니 얘가 20이고요. 계산하니까 36. 돼요. 자, 그럼 이제 조립제법 할까요? 우리는 1이랑 마이너스 2 가지고 조립제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차식 조립제법 하려고 하는데 항이 좀 짧죠? 잘 봐야 돼요. 4제곱, 제곱. 네, 세제곱이 없죠. 그러니까 개수를 써줄 때 1, 0. 자, 얘 꼭 써줘야 한다는 거 일부러 틀리라고 낸 것 같아요. 아이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12. 먼저 1로 조립제법 해주면요. 1, 1은 1, 1, 1, 마팔, 마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0. 네, 한 번 됐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 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6, 12, 0. 됐네요. 자, 그럼 인수분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인수분해 하니까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3은 0이네요. 그래서 x 값은 1이랑 3이랑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는 무슨 근이에요? 네, 중근을 갖네요. 그래서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4개 존재해야 하는데 중근까지 해서 근 4개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 오메가 나왔어요, 오메가. 자, 여러분 오메가 나오면 성질 잘 기억해야 되는 거 알죠? 자, 문제 찬찬히 읽어봅시다.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오메가 100제곱, 오메가 101제곱, 오메가 102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먼저 오메가의 정체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메가는 x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의 하나의 근입니다. 자, 여러분 한 허근이 이 방정식의 근이면 사실은 오메가 말고 얘의 무엇도 켤레인 오메가 바도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럼 x세제곱 얘를 능영꼴로 바꿔봅시다.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근을 구하기 위해서 공식을 써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그래서 여기에서 근이 1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지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이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이므로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즉,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두 번째, 오메가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덤으로 더 알려드리면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접근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얼마냐?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두근의 곱 a분의 c.
네, 그래서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뭐냐면 오메가의 100제곱, 101제곱, 102제곱의 합이에요. 지수가 너무 커요. 자, 그렇다면 지수를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메가의 100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얘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메가 세제곱에 33제곱을 하면 오메가의 99제곱이죠? 거기에 오메가를 곱해주면 오메가 100제곱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므로 이 값이 오메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메가의 101제곱은 똑같이 오메가 세제곱에 33제곱을 하고 오메가가 2개 더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오메가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촉이 올 거예요. 얘는 오메가 세제곱에 33제곱에 오메가의 세제곱을 한 거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다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1이에요. 그럼 끝났네요. 오메가의 100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101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102제곱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인데요. 아까 옆에서 한번 정리했죠? 제곱, 오메가, 그다음에 플러스 1 한 값이 0이다. 그래서 얘네들의 값이 얼마다? 0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서 오메가가 나왔다. 그러면 너무너무 반가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메가의 성질을 알면 사실은 정말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메가의 차수가 높다라고 하면 반드시 차수를 낮춰줘서 내가 풀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이네요. 3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실수일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모두 실수예요. 자, 그러면 근데 3차식이라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3차 방정식 인수분해는 뭘 이용한다라고 했냐면 근의 공식 아니지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마지막 상수항이 숫자가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3K에 인수는 뭐가 있을까요? 뿔마 1, 뿔마 3, 뿔마 K, 뿔마 3K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근데 가장 만만한 게 얼마예요? 1이죠.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1을 대입해 보면 1 마이너스 K 플러스 3 플러스 4K 마이너스 3K거든요. 계산했더니 얼마 나와요? 얘 계산하니까 0 안 나와요. 그죠? 숫자가 벌써 마이너스이네요. 그럼 1 안 되네. 그럼 1 지울까요? 마이너스 1은 될까요? 마이너스 1 계산해주면 사실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와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긴 다 K가 남아있으니까. 그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돼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1도 탈락. 3을 대입해볼까요? 3은 뭔가 될 것 같아요. 자, 3 대입해주면 3의 세제곱은 27 마이너스 K 플러스 3의 9 플러스 12K 마이너스 3K. 돼요. 왜? 3, 9, 27 되거든요. 그러면 27, 자, 하나씩 분배 법칙할게요. 마이너스 9K 마이너스 27 플러스 12K 마이너스 3K. 자, K항도 처리되나요? 네, 그렇네요. 이거 계산하면 9K거든요. 진짜 0 되는 거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뭘로 조립제법을 해줘야 하느냐. 3으로 조립제법을 해줘야겠구나 라는 거 찾았습니다. 3차식이니까 한 번만 조립제법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K 플러스 3 4K 마이너스 3K. 자, 그 다음 3으로 조립제법 해주겠습니다. 1, 3. 얘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니까요. 더해주면 마이너스 K고요. 마이너스 3K, K 곱해주면 3K, 제로. 되네요. 자, 인수분해 x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는 0.
자, 조립대법 하느라 힘을 다 뺐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뭔지를 꼭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자, 얘의 근이 모두 실수라고 했어요. 근은 몇 개? 네,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은 3개겠죠? 자, 여기에서 먼저 x값은 3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럼 얘는 실근이고요. 이 나머지 2차 방정식에서도 무슨 근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실근이 나와야 해요. 실근? 머릿속에 다시 떠오르는 거 뭐죠?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자, 그럼 판별식 적용시킬게요.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커요. 2차 부등식 나왔네요. 자, 인수분해 해볼까요? K-4가 0보다 큽니다. 자, 여러분, 부등호 방향이 왼쪽으로 벌어졌어요. 뭐 떠올려라? 작작,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그래서 K 값이 큰 거보단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단 작아야겠죠? 그래서 실근이다, 실근. 선생님 되게 큰 실수했네요. 실근이면 중근도 포함하죠. 그쵸? 아이고, 등호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K 값은 4 이상 0 이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문제 나왔어요. 절대값이 몇 번 나왔죠? 2번 나왔어요.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 한번 해봅시다. 자, 절대값 2개일 때는 뭐 하라고요? 네, 첫 번째 얘가 0 되는 점을 찾습니다. x는 1도 나왔고요. x는 마이너스 1도 나왔어요. 그럼 얘 어떻게 했죠? 자, 실수를 표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세 파트로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왜냐하면 이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이 값들이 다르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풀어준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부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세 번째 x가 1 이상인 경우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항상 풀어줄 때마다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근데 등호를 꼭 여기 쪽에만 붙여줘야 하나요? 등호를 여기다가 붙이면 안 될까요? 이걸 꼭 여기 있어야 돼요? 등호가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자, 어디에 붙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0일 때는 사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도 안 붙여서 나와도 그냥 항상 0이거든요.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세 실수의 구간을 이렇게 나눌 때 보통 이렇게 어떤 x값이 이 값보다 크다라고 하는 쪽에 양수 쪽에 0을 붙여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양수가 되는 쪽에 붙이자라는 거를 머릿속에다가 그냥 넣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등호를 이쪽으로 붙인다고 해서 절대 틀리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등호 붙이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먼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자, 어떻게 빼야 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수를 하나 대입해봐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마이너스 2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3 음수네요. 그러니까 나올 때 뭘 붙여서 나온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그 다음 마이너스 2 여기다가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얘도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군. 4 이하입니다. 그럼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4 이하고요. 마이너스 2x는 4 이하. 자, 양변을 음수로 나눠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죠. 자, 이대로 끝? 절대 아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 이상인 건 어떤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만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공통 부분을 찾아주는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표시하고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해요. 그래서 이 1번 영역에서 나오는 해는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이렇게 표시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일 때 대표적인 수 뭐 있죠? 네, 우리가 좋아하는 0이 있어요. 그래서 0을 대입하면 이 식은 마이너스 1, 음수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식이 나오고요. 까만색으로 씁시다. 그 다음 여기에 0을 대입해주면 1, 양수네요. 그럼 그대로 뽑을게요. 4 이하가 되죠. 그럼 전개를 해주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이 4 이하고요. 마이너스 x 사라져서 2는 4 이하. 응? 이게 뭐지? 왜 x가 없지? 자, 그런데 이 식을 한번 볼게요. 이 부등식. 2는 4 이하이다. 참, 거짓? 참이죠. 그쵸? x가 뭐가 되든지 간에 얘는 항상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 있는 x는 다 옳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2번 영역에서의 해는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이다 라고 써줄 수 있죠. 이 범위가 다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x가 1 이상일 때 1 이상 뭐 있죠? 2 있죠? 그럼 2 대입해봐요. 그럼 1, 3, 5 다 양수네. 그래서 얘는 다 플러스로 뽑겠습니다. 그럼 x-1 더하기 x 플러스 1이 4 이하니까 2x는 4 이하고요. x는 2 이하입니다. 이대로 끝? 절대 아니죠. 자, 얘는 x가 2 이하고요. 어떤 범위에서? 네, x가 1 이상인 범위에서요. 그럼 공통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1 이상 2 이하가 됩니다. 자, 1, 2, 3 얘네들 다 뭐 한다? 합쳐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있는데요. 자, 하나씩 갖고 와볼까요?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그 다음 1 이상, 2 이하. 자, 얘네들 싹 합치는 거죠. 그래서 x의 범위는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가 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x값 구했다고 신났다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되죠.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죠? 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x는 몇 개니?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해서 총 몇 개다? 5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칠이 3개 되어 있네요. 우리 이런 거 보면 다 긴장되죠? 자,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근데 2차 항의 개수가 A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A는 절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거 떠올라야겠죠? 2차 부등식의 해가 0보다 작아야 되네. 이게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일 때 두 실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해요. 2차 함수는 일단 a가 0은 아닌데요.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뭐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는데 x값이 이렇게 어떤 값 두 개를 기준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만나는 점은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a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만약 a가 음수다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x가 이 함수값이 0보다 작다고 했거든요. 그럼 0보다 작은 구간 볼까요? 0보다 작은 구간은 여기네. 이 구간이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0보다 작아? 그럼 여긴데?
잘 안 보이나요? 여긴데? 아, 그래서 이 부분이 해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주어진 식을 봤더니 얘는 어디과 어디 사이가 아니라 뭐보다 작거나 뭐보다 크대요. 얘는 사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두 개의 사이. 아, 이거는 이거보다 작거나 이거보다 크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아, A의 부호는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이너스 3분의 2가 기준이니까요. 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고 요 값이 2겠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얘를 방정식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근이 누구와 누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3분의 2와 2가 근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는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근이 이런 꼴로 나와줘야 하니까 x 플러스 3분의 2 x 마이너스 2 꼴이어야 하고 2차항의 개수가 a니까 이 앞에 누가 있어야 된다? a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개해볼게. x제곱 3분의 2x 요거 마이너스 2x는 3분의 6이랑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전개해봤더니 a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ax 마이너스 3분의 4a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두 개가 같아줘야 하니 얘가 4여야 하고요. 또 얘가 b여야 해요. 근데 마이너스 3분의 4a, 마이너스 3분의 4a 서로 어때요?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b값이 얼마겠어요? b값 4겠죠, 뭐. 그쵸? 자, 그럼 b가 4고요. 마이너스 3분의 4a가 4니까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 a는 마이너스 3, b는 4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주어지면 뭘 그린다? 그래프를 그린다. 그런데 그래프가 두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으니 근의 형태를 보고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 형태일지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된다. 아니면 뭐 문제집 옆에다가 살짝 그려봐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웠네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실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말 참 많이 나오죠. 뭐 m의 값에 관계없이 이것은 무엇이다? 세 글자를 딱 떠올리면 돼요. 뭐죠? k에 대한 항등식을 떠올리면 되죠. 그럼 항등식 문제 어떻게 한다고? k로 묶어라 라는 거.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데나 k로 묶는 게 아니에요. 중근을 갖도록 k를 묶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중근 뭐죠? 머릿속에 판별식은 무엇이다? 0이다. 그래서 얘 판별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1차항의 개수가 짝수죠? 그래서 4분의 d 계산해보도록 하죠. b'의 제곱, 그럼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마이너스 ak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그럼 전개하면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ak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에요. 2차항은 사라지고요. 자, 우리 아까 k로 뭐 해라? 묶어라 라고 했으니까 k로 묶어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a-2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0입니다. 자, k 값, 왜 k로 묶으라고 했을까요? k 값에 관계가 없다라고 했어요. k에 많이 들어오든 마이너스 1000만이 들어오든 상관없이 얘가 항상 0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럼 그 말은 변화무쌍한 k를 의미 없게 만들어 버려야겠죠? 그래서 즉 k에 곱해진 이 식이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그래서 a 값은 2가 나오고요.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항이 0이니까 당연히 뒤에 있는 항도 뭐가 나와야겠어요? 0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b 값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13번 a도 b도 다 2가 나온다. 라고 답이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 14번입니다. 2차 함수의 최소값을 gm이라고 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gm을 구해보라고 하네요.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데요. 2차 함수라고 나왔어요. 자, 2차 함수인데 2차 항의 개수가 양수이니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아래로 볼록일 것이다. 그럼 최소값은 꼭지점이겠네요. 그래서 fx를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꼭지점을 구합시다. 마이너스 4mx 플러스 절반의 제곱 더해주고 빼주고 뒤에 있는 애들 그대로 더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것만 보면 x-2m의 제곱 플러스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이 나오죠. 자, x가 2m일 때 최소값, 이 값이 최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 최소값을 뭐라고 한다? gm이라고 한다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의 답 우리 구했죠. 2번, m의 값의 범위가 이럴 때 gm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자, 범위가 주어진 최대, 최소를 구하는 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직접 해볼까요?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뭘 확인해야 되냐면 얘의 꼭지점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한 번 더 완전 제곱을 해줘야겠네요. 6m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1. 즉 m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8 나옵니다. 꼭지점이 얼마죠? 네,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 그리지 않고 한번 해볼까요? m이 마이너스 3, 자축이 이 범위 안에 있나요? 네, 마이너스 3은 이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당연히 뭐겠어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먼 점을 찾아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3에서 먼 값은 1이 더 멀리 있겠네요. 그래서 1을 대입한 값이 최대값이 되겠네. 그럼 1 대입해주면 16 마이너스 8이라 8이 나오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8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완전 제곱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겠죠? 축으로부터 가까울 때가 최소, 아래로 볼록 그래프일 때, 그 다음에 축에서 먼 것이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 자, 연립방정식이에요. 문제를 일단 전체적으로 크게 봐야 하는데 봤더니 위에도 2차식, 아래도 2차식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둘 다 2차식일 때는 인수분해 되는 걸 찾아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걸 찾아야겠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해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요? 네. 둘 다 2차식인 연립방정식인 경우 근이 몇 쌍이 나왔냐면 4쌍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을 다 구해서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둘 중에 인수분해 되는 식. 네, 위의 식이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 1번식, 2번식이라고 두고요. 1을 인수분해 해볼까요?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0이고요. 네, y 해주면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2y는 0이다. 따라서 x값이 y 또는 x는 마이너스 2y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x랑 y가 같은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y랑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에서 얻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2번에다가 갖다 넣으라고 했죠? 자, 그럼 2번식에 넣어볼게요. x 자리에 y를 넣을게요. 그러면 y제곱 플러스 3 곱하기 y 곱하기 y 플러스 3y제곱은 7이에요. 그럼 계산하면 7y제곱이네. 7y제곱은 7. 따라서 y제곱은 1이고요. y는 1 또는 y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y랑 x가 같으니까 1. y가 마이너스 1이면 x가 뭐가 나와야 돼요? x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이거 뭐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1번과 2번. 네. x-y가 0이거나 x 플러스 2y가 0이어야 하니까 이거나라서 5월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 여기 5월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x에 똑같이 마이너스 2y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y 곱하기 y 플러스 3y 제곱은 7이고요. 자, 4y 제곱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3y 제곱은 7이라서 네, y 제곱이 7. 즉 y 값은 뿔마 루트 7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우리 답을 써줄 땐 꼭 쌍으로 써줘야 된다라고 했죠. y가 루트 7이면 x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2배 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루트 7이고요. 또는 y가 마이너스 루트 7이면 자, x는 마이너스 2배를 하니까 2루트 7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x값과 y값을 더했을 때 최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먼저 둘 다 음수인 거는 땡! 이거 안 되고요. 얘도 계산해주면 음수니까 안 돼요. 자, 여기 계산하면 루트 7이고요. 두 개 더해주면 여기는 2죠. 루트 7은 2점 얼마니까 최대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은 루트 7이다 라는 거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번.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한 개일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일단은 a, b, c 꼴로 나와 있는 연립부등식이 주어졌네요. 그럼 연립부등식을 나눠서 먼저 써볼까요? 왜 이렇게 올라가지? 자, a-4x가 7-5x보다 작다. 다음 7-5x는 x 플러스 1 이하이다. 자, 가운데 거 중심으로 두 개씩 만드는 거 알고 있죠? 자, 이 교과서의 앞에서 수학 역량 기르기에 보면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얘를 조금 더 예쁘게 써볼까요? 마이너스 5x. 자, 양변에 5x 더해주면 x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서 a를 빼주면 7-a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또 x를 한쪽으로 다 나타내줘야겠죠? 양변에 x를 빼주면 마이너스 6x고요. 또 양변에서 7을 빼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얘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니까 x는 1 이상이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개의 x의 범위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는 한 개래요. 자, 그러면 실수 A를 범위를 구해봅시다. 먼저 우리가 정확히 아는 걸 표시를 해줘야겠죠. 수직선 상에. 자, x에 1을 표시하고요. 얘는 1보다 어떻대요? 크대요.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럼 문제는 x가 7-a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7-a 위치가 어디 있어야 할까요? 먼저 7-a가 여기 있으면 될까요? 그러면 근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죠. 분명 근이 한 개 있다고 그랬거든요. 정수값이 한 개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뭔가 겹치는 부위가 존재해야 하는 거니까 7-a는 일단 1보다는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7-a가 1보다는 커야겠구나. 그 다음 이렇게 막 멀리에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정수를 포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얘가 무조건 누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만족시키는 정수 x값은 꼭 뭐가 돼야 되냐면 1이 돼줘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1.5 이렇게 나왔어요. 1.5 그럼 1.5에서 이렇게 하면 정수 한 개지. 그럼 1.5 요거 말고 조금 더 키워볼까? 얼마로 키워볼까요? 2 키워볼까요?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거는 1 하나만 존재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2.1이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 반드시 정수 2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수가 한 개라는 말에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값이 절대로 누구를 넘어가선 안 된다. 2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7-a 값이, 선생님 7-a라고 쓸게요. 7-a 값이 2. 얼마가 되는 순간 이 범위 안에 2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탈락이다. 즉 얘는 2보다 작거나 아까 같아도 상관없었죠. 이 값이 2면 2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7-a 자체는 2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a의 범위를 한번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a만 남기고요. 양변에서 7을 빼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 그 다음 a만 남겨줘야 되는 거니까 양변 마이너스를 곱해줘서요.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A의 범위는 5 이상 6 이하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생님 잘못했다. 뭐 잘못했냐면 요거 등호가 있으면 안 되죠? 순간 보니까 등호를 내가 붙였네요. 자, 여기에 미안해요. 여기에 등호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등호 없애고요. 그러니까 6에도 등호가 없어져야겠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A의 범위는 5 이상 6 미만.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7-a를 위치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 사이에 정수가 몇 개가 존재해야 하지라는 거를 따져보다 보면 그 값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대요. 자, 2차 부등식 나왔는데 2차 항의 개수가 뭔지 몰라요. 그럼 일단 머릿속에 뭐는 아니다? a는 0이 아니다. 그 다음 a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a가 음수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일 것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부등식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값을 무엇을 집어넣든지 항상 함수값이 0보다 작아요 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범위에 해당이 될까요? 자, 항상 이 그래프가 0보다 작게 그릴 수 있을까요? 내가 x축을 여기다 그었어요. 하지만 얘는 얼마든지 뚫고 올라갈 수 있죠?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자, 이 경우는 네, x축을 내가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그어버리면 네, 얘는 항상 함수값이 0보다 작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a는 0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거. 첫 번째 조건. 그 다음 항상 0보다 작으려면 x축이랑은 만날 수 없어요.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럼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라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적용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별식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b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c a 곱하기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요. 그럼 9a 제곱 플러스 8a가 0보다 작고요. 자, a로 묶었어요. 9a 플러스 8이 0보다 작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a가 분명 0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 개를 곱해서 음수예요. 그 말은 9a 플러스 8은 양수다. 즉 a 값은 마이너스 9분의 8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그러면 1번과 2번의 조건 넣을까요? a는 마이너스 9분의 8보다는 크다고 했고요. 또 a는 0보다는 작다고 했으니 공통 부분은 0보다 마이너스 9분의 8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8번. 이번에 동그라미 2개밖에 없어요. 자, 연립부등식 주어졌는데요. 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구하시오. 또 정수 x 나오는데 하지만 여기에 식에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자, 먼저 두 개 부분의 해를 구해주고 그들의 공통 부분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연립부등식 1번, 2번. 그럼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3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아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뭘로 해줄 수 있을까요? 2, 4. 4, 4. 4, 4 되네요. 4, 4.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8 되죠? 그래서 x-4, 3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라고 해줄 수 있어요. 0보다 작아요. 자, 오른쪽으로 벌어졌죠? 뭘 기억해야 돼요? 사이 값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x의 범위는 큰 값과 작은 값 사이. 즉,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6이 0 이하예요. 자, 2차 항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다 양변에 곱해서 2차 항의 개수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것이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봤더니 부등호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네, 왼쪽으로 벌어졌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뭐 떠올린다?
작자,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그럼 인수분해 해줘야겠네요. 인수분해 해주면 1, 2, 4, 3 하면 되는 거니까 2, 3.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2, 2x-3이 0 이상이다. 그럼 하나는 x가 2고요. 하나는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큰 거보다는 크고 또는 작은 거보다는 작다. 자, 1번과 2번은 or이에요, and예요? and죠. 연립부등식이니까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수직선 상에 먼저 마이너스 3분의 4와 4를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 이게 1번이에요. 그럼 선생님은 2번은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자, 2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그다음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3이 여기 써야겠네요. 그래서 공통 부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만족시키는 정수 x값을 모두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정수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4면 얘는 마이너스 1. 얼마고요? 얘는 1.5니까요. 그 사이에 오는 정수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여기에 2 포함하죠? 2, 3, 네, 4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의 합은 얼마예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수가 되는 모든 값의 합은 5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